안녕하세요. 2012년 대선에서 양당은 모두 SNS 조작, 여론 조작을 벌였다고 그래요. 댓글 부대 등등. 그런데 왼쪽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이 언급한 바 있는 제수잇으로 유명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박근혜는 제수잇 교단인 서강대학을 나왔죠. 그래서 두 분 다 제수잇과 연관이 있습니다. 제수잇의 특징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허위와 조작으로라도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게 특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박근혜가 당선됐을 당시 2012년 박근혜는 51.6%를 얻고 문재인은 48.4%를 얻고 브라질에서도 승자와 패자의 그 비율이 동률입니다. 폴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모두 이 세 나라 모두 이태리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브라질, 폴란드, 이태리 모두 그 가톨릭이 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해킹 프로그램이 예수의 손길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그 타이밍을 누가 정했냐면 김무성이 정했어요. 김무성이 뭐라 그랬냐면 버스를 돌려라. 그 버스라는 것이 해킹 프로그램을 돌리라는 그런 소리였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점을 많이 찾아보세요. 버스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도대체 김무성은 어떤 인물인가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 김무성 이렇게 치니까 통신 오류 그러면서 통신에 실패했습니다. 서버 점검 일시 갑자기 이 커넥션이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그 컴퓨터 인터넷이요. 이상하다. 그럼 또 찾아봤더니요. 김무성이라는 사람은 새누리당 내의 비박기라는 거예요. 근데 김영삼, 이회창의 노선을 따르던 개혁 보수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특히 유승민 경우는 비박 중에서도 이회창의 부하였다고 그러죠. 김무성은 김영삼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김영삼계일까? 지금은 완전히 문재인계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김무성이 지금 뭐를 추진하냐면요. 그 이원집정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를 추진하는 사람이 김무성이에요. 그런데 이원집정제라는 거는 이해하시겠지만 대통령은 총리랑 달리 그냥 겉만 대통령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개헌을 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무성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김무성을 제가 좀 더 찾아봤더니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가 봤더니요. 이분은 전남 방직 소유주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조선일보 방회장의 고모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외삼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통 발은 아니죠. 이것이 탄탄한 언론도 그렇고 또 돈도 많을 것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이 최양옥 씨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승만 자유당 시절 또 박정희 시절 이렇게 관여를 했던 최치환 씨라는 분의 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누리스럽긴 하죠.
그러면서도 그 이상하게도 약간 개혁 보수를 따르면서 김영삼계라고 굳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분이 원래 주구장창 당대표 시절부터 분권형 개헌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실권 없으면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지만 총리가 일을 다 하잖아요.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차라리 대통령이 그 모든 실권을 쥐고 있으면 대통령에 반발하는 힘이 있을 때 대통령을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 기회에. 근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김무성은 새누리의 비박계 중에서 민주계라 그래요. 그래서 김영삼계라는 것을 본인은 엄청 강조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지금 빨간 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자유당 또는 아무튼 민주당은 아닌 그런 분들이 쫙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두환 있죠? 그리고 요 박근혜 있고요. 요 파란 선 안에 있는 분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박근혜, 전두환. 사실은 모두 세계화 죄송합니다. 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두환 시절에는 뭐 했는가? 외국의 은행을 받아들인 게 전두환 시절입니다. 은행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그 금융 시스템에 완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두환 정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은행을 오픈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그 외국계 은행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한국 은행도 지분이 외국계가 많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종의 세계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김영삼 때는 그 실명제 그거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에도 청산하고, 사실은 김영삼 때 많은 일을 했죠. 중요한 건.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김대중 때에 사실은 저걸 했잖아요. 크레딧 카드를 많이 사회에 풀고, 중요한 건 또 뭐를 했냐면요. 전자 시스템, 전자 투표 개표기를 이때 도입한 거예요. 김대중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란 것을 한 것은 완전히 경제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세계화를 많이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전두환과 박근혜 사이는 거의 오빠 동생 사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반민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민주당 후보와 그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명박은 비박인데 왜 세계화하냐, 아주 전형적인 세계화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김대중 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재인 보러 문재인 씨 보러 문그레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세계 통제화했고 또 제수잇의 공통점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투표 부정 보면은요, 이것을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굉장히 김경재 씨는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딱 부러지고. 그래서 이분이 막 연설하는 게 너무,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너무 연설을 잘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양정철하고 이근영을
조사를 하면 이 게임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화끈한 동영상이죠. 그런데 제 페이스북에 딱 올렸는데 내용이 unavailable이에요. 안 보여요. 세상에. 그래서 이게 민주화된 그런 사회인가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다시 개표 부정 등등을 요약을 하자면 이 사건은 우선 이명박 취임 때 황우여가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폐지해버렸다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투표용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시절에는 총선도 대선도 새누리당 의석수 비율이 51.63, 대선 때도 득표율, 박근혜 득표율이 51.63. 그리고 대법원은 재판을 못하게 대선 무효 소송을 열지 않음, 양승태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때도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김무성이 버스를 돌렸다는 데 있는 거죠. 이태리 해킹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해킹 프로그램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한국의 그 미르, 이거는 이명박 때 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르라는 기업이 그 개표 장비를 마구 다른 나라한테 그 수출을 해요. 그래서 수출을 탄력을 받았다 뭐 그러면서 막 하는데 선거 자동화 IT 시스템이다. 그런데 사실은 키르기스탄 또 러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라 엘살바도르 또 이라크 이렇게 막 수출을 해요. 그래서 부정선거다 그래갖고 막 각 그 나라에서 막 시위를 하죠. 중요한 것은 2018년 콩고 대선에서도 이 한국 전자투표 시스템이 문제가 돼서 큰 문제를 낳았죠. 그런데 이렇게 주로 독재 국가에 부역을 한단 말이죠.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럼 그거는 뭐겠어요? 사실은 큰 거대 자본력을 가진 큰 나라에서는 이렇게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에다가 전자투표기를 도입을 하게 되면 다루기가 좋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에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 그럼 이거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 부정선거는 전 세계의 독재 국가를 부역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대법원도 사실은 대법원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QR코드 그 생성 과정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무시를 해버렸단 말이죠. 거부를 했다 그러는데 중앙선관위는 특이하게도 그 박정희 때 만들어진 그런 행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부정선거를 용인할 그럴 기구라는 거죠. 근데 법적으로 현행법에 QR코드 사용은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라고. 그래서 사전 선고가 원천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확실한데 이번 케이스의 경우는 중국 유학생 7만 명이 드루킹 대체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 하고요. 또 너무나 그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국가기밀 누설법 그래가지고 보안을 서약을 하고 여기 소방 업무 이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계 이 사람들이 투입을 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결론은 뭐냐? 민주당이 17 초접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당선됐죠. 그리고 새벽까지 질질 끌어가지고 수개표를 안 하고 전자개표로 돌려가지고 163석이 쪽집게로 예측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다 기사화됐을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부정선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낙연과 황교안의 경우는 그 퍼센테이지 동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부정선거가 맞습니다.